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줄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런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우상향하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삼형전자라는 알루미늄 콘덴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상반기 매출액이 1,200억으로 전년 대비 24%, 영업이익은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정도 실적이 좋아졌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 요인들이 올해 내내 지속될 걸로 보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의 수준인데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 2,600억 정도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좀 안정적인 업체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업체 삼형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좀 어려워요. 알루미늄 콘덴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알루미늄 콘덴서는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갑니다. TV에 들어가고 이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요. 이 전자기판에서 전류를 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작은 배터리, 임시 배터리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대형 가전, 그다음에 TV, 자동차 같은 곳에서도 알루미늄 콘덴서가 사용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소형 가전에는 이 MLCC라고 불리는 이 세라믹 콘덴서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콘덴서 크기가 좀 크고 용량이 큰 반면에 MLCC는 단가는 좀 높지만 용량은 좀 작고 좀 기술적으로 보면 MLCC가 한 단계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삼형전자의 주요 고객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삼형전자에서 공급되는 제품은 주로 어떤 것이 될까요? 이 동사의 콘덴서는 주로 TV나 대형 가전, 인버터 부품, 그다음에 차량용 전장 부품 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수많은 IT 제품에 다 들어가고요. TV나 대형 가전의 엔드 유저는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이고 전장형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와 LG전자로 들어갑니다. 매출액 비중으로 보시면 삼성향 비중이 약 26%, LG향 비중이 약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국내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규모가 약 4,500억 정도 수준인데 동사의 점유율은 약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형전자 최근에 좀 실적을 살펴보니까 큰 변화가 없이 좀 최근에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네. 작년까지 실적은 정체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먼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를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콘덴서 시장은 일본 기업이 리딩 기업입니다. 이 중국과 한국 업체들은 일본 업체한테 기술을 받아서 보통 합작 형태로 설립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동사의 대주주도 일본 케미콘이라는 업체이고 이 경쟁사인 사마전기도 일본 니치콘이라는 회사랑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기술력은 일본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인데 이 중국이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에서 저가로 시장에서 계속 단가를 인하하다 보니까 이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사실 제품의 퀄리티가 좋은데 TV나 이 가전제품에서는 퀄리티보다는 가격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MS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2천억 정도 수준에서 매출액이 정체가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알루미늄 콘덴서의 전방 시장입니다. 디스플레이 가전에서 더 이상 확장을 못 시켰던 거죠. 왜냐하면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MLCC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어플리케이션 부재가 또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향후에 삼형전자의 실적 개선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내 업체들이 이 알루미늄 콘덴서의 공급의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전의 펜트업 수요가 붙어서 중국 내에서 수급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역외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콘덴서 물량이 감소하게 됐고 한국 업체들이 이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칭따오에 이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중국 내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동사의 칭다오 법인의 매출액은 504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 28% 성장했고요. 하반기에도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전장용 콘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당 150개 정도 알림용 콘덴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기차에는 250개가 탑재가 됩니다. 이 전기차향, 일단 자동차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이 열에도 손상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장향 콘덴서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 동사의 매출과 마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량용 전장 시장은 1.6조 정도 수준인데 동사의 매출액은 약 2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사의 모회사 일본 케미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술을 받아서 국내 완성차 향에 물량을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콘덴서 매출액 대비 전장 매출, 그러니까 동사가 하고 있는 전장향 매출 비중이 약 14% 정도인데 향후에 일본 케미콘으로부터 물량을 받아오게 된다면 이 비중이 더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좀 생성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이슈입니까? 네, 먼저 동사는 이 기업용 SSD 시장에 콘덴서를 공급할 계획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S사의 퀄 테스트가 진행이 중이고요. 9월 중에 퀄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10월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콘덴서 생산 라인 약 2개 라인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삼화전기가 2020년도에 3억 정도 반도체 쪽으로 매출을 했었는데 이 향후에는 약 100억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이를 참고하면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자, 삼형전자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가 오늘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EPS 913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과거 평균 PER이 20배 정도 수준인데 이걸 고려해서 목표 주가는 18,2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사의 시가총액이 2,400억이고 현재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을 이 약 2,6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의 영업 가치도 사실 시가총액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 개선이 더불어지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삼형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